36문제 프린트 달라고 해가지고. 자, 오늘 거 조금 어려워요. 근데 질문 지금 돌고 있잖아요. 실력? 야, 교현이가 숙제를 안 하는 거야? 아니야, 했어? 다섯 문제. 아, 그래, 그래. 아니, 연아한테 바로 넘기는 것 같아요. 상민이한테. 야, 그 뭐냐? 232페이지를 할 거야. 질문은 오늘 진도 나오고 나서 시간 나오면 받아주고. 알았지? 그리고 수하는 내 테스트를 보는 거야. 알았지? 무신데 이게 너네 오늘 그 삼각함수라는 걸 배울 건데 더 있어요. 뭐 그렇지, 방학이니까 이거 배울 건데 여기에서 오늘 좀 배울 게 그래프까지 배우려면 일반각이랑 내가 포도법을 먼저 배울 거거든. 저게 뭔지 한번 좀 알아보자. 이게 얘네들을 먼저 배우고 나서 여기서 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오늘도 잠깐 중간중간에 지훈이 어디 봐? 예수의 등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 뭐야? 네. 은수는 또 어디 봐? 은수야. 집중해야 돼. 야, 이거 배울 건데 이거 봐봐. 너네 지수랑 로그 계산하는 것 좀 익숙해지는데 약간 시간이 필요했잖아. 이거 받으래. 야, 봐봐. 얘네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아마 오늘 좀 중간에 한 30분 정도 또 문제 한 50개 푸는 시간이 있을 거야. 일단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너네가 알고 있는 각도와 이제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 일반각을 먼저 봐. 이 일반각이라는 게 그냥 각도야. 원래 알고 있는 각도인데 너네는 되게 중학교 때까지는 각도가 뭐 30도, 뭐 90도 이렇게 해가지고 앵글을 줘서 그래봐야 선면이 60도까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젠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알아두길 바라고 지금부터 용어 몇 개를 배울게. 자, 일단은 시초선, 동경, 그리고 각을 좀 배울게. 예측하는 것보다 이거 보는 게 더 중요해. 알았지? 어차피 문제가 내가 시간 남아준다 했으니까. 자, 얘들아 봐봐. 시초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작이 되는 선이야. 기준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되게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시초선은요. 그리고 동경도 여러분, 동경도 얘도 선이에요, 선. 그 동경을 있잖아. 동경을 각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 이게 이제 지도상에서 어떤 나라의 위치나 지역의 위치를 나타낼 때 동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동경이 맞아. 근데 그 동경이 맞는데 그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경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얘네 둘 다 선이야, 선. 선인데 어떤 선이냐면은 단직선. 얘네가 생각하는 각은 얘밖에 없는 거야. 동경이 단직선인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 헷갈림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안 좋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러지 말자고. 자, 예를 들어 어떤 각도를 내가 설정하려면 봐봐. 얘들아, 각이 표현되려면 선이 두 개 필요해. 선 두 개 필요해. 이런 선 하나가 필요하고 이런 선 하나가 필요해. 그래야 이런
각이 생겨. 이게 각이고 이 두 개의 선의 이름이 각각. 자, 내가 얘를 기준선으로 잡으면은 얘가 시초선이야. 자, 반직선이야. 이 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는 쭉 뻗어나오고 있지. 그리고 자, 이 점으로부터 같은 점으로부터 일로만 쭉 뻗어나가는 선이 있어. 얘가 동경이야. 이해했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각이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배워야 되는 이유가 약간은 있어. 별건 아닌데 넘어가자고 일단은 이렇게 강조를 좀 할게.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제 평면좌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XY 축이라고 하거든. 평면좌표가 있으면은 여기 위에 시초선 옆에 뭐라고 써져 있어? 시초선은 기준선인데 그거 말고 거의 되게 이쪽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특별한 시초선에 대한 언급이 없을 거야. 거의 없다 보면 돼. 문제에서는 시초선이 어딘데? 라는 얘기가 아예 거의 없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그냥 이 원점으로부터 오른쪽 방향 쭉 가는 이 반직선을 왼쪽으로는 안 가, 이쪽으로만 가는 그 반직선이지. 이런 반직선을 시초선으로 두는구나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동경을 표현할 때 동경도 반직선이잖아. 얘를 표현할 때 꼭 이런 표현을 써. 이거 좀 잘 알아둬야 돼. 동경을 표현할 때 꼭 아무 개의 점을 하나 줘. 이렇게 점 P 이렇게 줘. 아무데나. 그런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P를 이어가 라면 반직선이 생기지. 점 하나 찍으면 반직선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동경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동경을 얘들아 동경을 이만큼만 그려봐야 좀 알 수가 없으니까 문제에서 뭘 이용한다고? 점을 이용한다고. 알았어? 시초선은 이미 고정되어져 있고 문제에서는 어떤 특정 점 하나 딱 찍은 다음에 어차피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니까 원점부터 출발할 거니까 점을 딱 찍어놓고 쭉 이어서 이런 반직선을 만든 다음에 자 얘가 동경 이름을 OP라고 불러. 동경 OP라고 부르는 거야.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선 두 개가 생겼으니까 각이 어떻게 생겨요? 잘 보세요. 각이 이만큼 생긴 거예요. 항상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로 돌아가는 게 각이에요. 반시계? 반시계? 일단 반시계. 알았죠? 네. 이게 그냥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같이 연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봐봐. 그러면 어떤 친구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야, 이게 뭐냐,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가 있어. 이런 점이 있어. 이 점 이름이 P래. 자, 동경 OP에 대한 각도는 뭘까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이 뭘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시초선 말해주지 않았지만 여기가 시초선이구만. 동경 OP는 얘구만. 그 다음에 얘가 나타내는 각은 여기가 아니라 이거 이만큼이구만 라고 알아주면 되는 거겠지. 됐어요? 네. 자 일단 이제 이런 게 일반각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미안해. 각이랑 일반각이 다르니까 그것도 좀 얘기해 볼게요. 알았죠? 그냥 각도와 일반각이 달라요. 이게 참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나 해석해서 그런 거야. 영어를 해석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한번 보자. 자 이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야,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 있잖아. 이 동경이 표현할 수 있는 각, 동경이 표현할 수 있는 각은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한 바퀴를 돌고 이만큼 더 가도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 맞아. 이해했어? 동경에 나타내는 각은 이게 그냥 무조건 시초선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출발해서 시초선으로 출발해서 몇 바퀴를 돌려도 상관없어. 결국 여기 딱 멈추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게 바로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각이라고 부를 거야. 별로 차이가 없는데 봐봐. 너네가 원래 알고 있던 각은 뭐야? 한 바퀴 내에 다 이루어지는 거야. 솔직히 저거 한 바퀴 내에 다 이루어져 표현돼. 그런데 일반각은 뭐냐면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제한이 없어. 알았어? 그냥 몇 바퀴 돌든 간에 저 동경에 나타나는 문제 떨어지기만 하면 돼. 이해했어? 이 직선 위로 떨어지기만 하면은 다 똑같은 각이라고 취급한다는 거야. 이거 좀 기억해 줘야 돼.
조금 이게 뭔 말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봐봐. 자, 볼게. 자, 예를 들어 이 각도를 내가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할게. 알파. 자, 여기 이제 그냥 봐봐. 딱 요만큼 360도 봐봐. 360도 내에 있는 각도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 그리고 잘 들어봐. 이거 잘 봐봐. 세타라는 애를 줄 건데 세타는 어떻게 줄 거냐면은 몇 바퀴를 돌던 간에 어쨌든 돌고 나서 P로 떨어질 수 있는 각이라고 할게. 알았지? 예를 들어 봐봐. 이게 120도면은 알파가 120도면 자 봐봐. 구별해. 알파는 360도 내의 각이야. 알았지? 120도. 세타는 뭐야? 어쨌든 몇 바퀴 돌던 간에 P로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각이야. 이해했지? 그럼 세타는 120도도 될 수 있어. 세타는 어쨌든 여기 P로 떨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럼 봐봐. 야, 세타는 120도도 될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을까? 480도도 될 수 있겠다. 왜? 한 바퀴 돌면 360에서 120 더 가면 되니까 480이네, 그렇지? 또 세타가 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840도도 되겠다. 왜? 두 바퀴를 돌면 720 거기서 120 더 가면 되니까 840도도 될 수 있겠다. 세타를 그래서 이제 일반각이라는 애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일반각인데 이 친구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야, 120도 더하기 360도가 몇 번인지 모르겠어. n번, n은 정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한 바퀴든 두 바퀴든 세 바퀴든 n번 돌고 나서 120 더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n은 왜 정수라고 했을까? 음수도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 자, 이제 이런 일반각에서 음수인 각도는 봐봐. 양수는 반시계로 도니까 음수는 반대로 도는 거야.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세타 중에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40도로 나오잖아. n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0도 나오잖아. 얘가 어떻게 간 거냐면 이렇게 간 거야. 잘 봐. 자, 여기에서 반대로 한 바퀴를 돌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360이야. 알았어? 근데 각도도 양수와 음수가 있는데 양수는 반시계로 도는 거고 음수는 거꾸로 도는 거야. 이해했지? 음수는 거꾸로 도는 거야. 그리고 나서 봐봐. 반시계를 한 바퀴 돌고 플러스 120이니까 120은 반시계로 가야지. 이제. 그치? 이해했어? 다시 한번. 내가 이 친구를 n에다 마이너스 1 나오면은 120도 빼기 360도로 쓸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하기로 했다. 내가 얘 먼저 돌기로 했어. 이거 먼저 돌아볼게. 360도 마이너스 360도를 먼저 돌면은 반대로 한 바퀴를 돌아. 그리고 플러스 120은 이쪽으로 돌아. 이러면 이 동력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40도를 보고 이렇게 해석해볼게. 마이너스 240도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반대로 240도만 갈게. 그래도 여기 선으로 떨어진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즘 차이는 알아줘야 돼. 좀 이따가 이제 동경 관련된 문제를 이제 계속 풀 거야. 그 약간 그 A당 세상 A당 수준의 문제들을 풀 건데 이 정도 의미는 알아두는데 그러니까 잘 들어봐. 결국 이 일반각, 이 각 부분에서 중요한 게 누구냐면은 의외로 선이야, 선, 반직선, 동경이야, 동경. 이해했어? 각도가 얼마냐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결국 선 위로 떨어지게만 만들면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네. 이 선은 일정하잖아. 일정하잖아, 그치? 이 선 위로 떨어지는 각들이 여러 개인 거지, 그치? 여러분들은 선에 더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걸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상상을 해봐. 너네가 뭘 상상할 거냐면 잘 들어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 아니, 야, 내가 120도라는 이 알파가 120인 걸 표현하고 싶은데, 잠깐만. 그래서 이제 세타를 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알파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해. 얘는 그냥 무조건 딸려 있는 거야. 얘 무조건 왜 딸려 있겠어? 한 바퀴 돌던 두 바퀴 돌던 어쨌든 거의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360도로 도는 거는, 그렇지? 거기에 이 알파는 누구라고? 그 뭐냐? 한 바퀴 내에 있는 이런 각도라고. 이 동경을 딱 처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각이겠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 기억해야 돼. 문제 하나 풀면서 보여줄 테니까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게. 결국 선이 중요하다 했잖아. 각을 나타내는 이 동경이 중요하다. 동경. 야 잘 생각해봐. 내가 120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점을 찍을 건데 어떻게 찍을 거냐면 마이너스 1, 루트 3을 찍을게. 마이너스 1, 루트 3을 지나면 선을 쭉 그려보니까 이런 선이 생겼어. 얘는 이쪽은 수초선이야 항상. 그래서 내가 각도를 구해보니까 여기 120이 맞아. 왜냐면은 여기 90도에다가 이만큼이 30도거든. 계산해봐. 알았지? 30도거든. 근데 잘 들어봐. 아니 이 P라는 점을 통해서 생기는 동경이나 봐봐. 이 P라는 점을 통해서 생기는 동경이나 아니 내가 마이너스 2, 2 루트 3이라는 점을 찍어볼게. B 프라임이라 찍고 마이너스 2, 2 루트 3이라는 점을 찍어볼게. 저 점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보내보는 선이나 똑같아. 똑같단 말이야.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얘들아, 이 점의 좌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점의 좌표에 뭐가 중요한 거야? 기울기 그래. B. 그래, B가 중요한 거지. 기울기 맞아? 기울기 맞고 점의 좌표에 B가 중요한 거야. 봐봐. 이 점의 좌표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 1, 루트 3이었잖아. P 점은 얘는 마이너스 1대 루트 3이지. 근데 이것도 결국 비례식에 보면은 마이너스 1대 루트 3이야, 그치? 이런 B가 중요한 거야. 결국 그 두 XY 좌표의 그 B가 일정하면 동경은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각이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각도는 생각보다 이 좌표의 크기 자체에 의미를 주진 않아. 좌표의 B에 의미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100루트 3이라고 해봤자 똑같은 동경이나 이거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보면은 될 것 같아. 자, 이런 게 일반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호도법을 해볼 거예요. 호도법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보시고. 네. 여러분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쓰는 이런 30도, 60도, 120도 이런 것도 있어.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60분법이라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는지 몰라요. 60개로 나눴다는 뜻인데 왜 이렇게 부르는지 저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알았죠? 자, 호도법은요. 호도법은 그 호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그 호예요. 그 원에서 그 뭐냐? 이게 호가? 이게 호지, 그치? 이걸 나타내는 거야. 이 호야. 호. 도는 각도 도. 그래서 호를 이용한 각도법이다 해서 호도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어로는 라디안이라고 불러요. 라디안법이라고 불러요. 라디안도 쓸 거예요.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 왜 배우냐고 물어보는 표정인 것 같은데 수아니까 일단은 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30도, 60도, 120도 쓰는 것보다 얘네를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해요.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말했죠? 수원은 새로운 걸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지. 봐봐, 너네가 이번에 수원을 배워놓는 선택을 한 게 나는 괜찮다고 보는 게 내가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원 특강은 좀 1학년에 대해서 좀 약간 그래도 강요하는 편이거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수원은 좀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지금 배워놓으면 나중에 편해. 그리고 나중에 새로 들어오는 애들은 너네랑 같은 반을 하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같은 반을 해도 걔네들 힘들어해서 못 따라오는데 내가 걔네를 챙길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 그치? 너네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연우랑 은수가 좀 배우긴 했는데 귀여우네? 얘가 호흡으로 얼마나 얘는? 오, 네.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네. 자, 어쨌든 볼게요. 호도법을 라떼한 얘가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은수가 30도는 6분의 파이랑 같대. 60도는 3분의 파이랑 같대. 120도는 3분의 2파이랑 같대. 뭐 이런 얘기인데 잘 들어봐. 내가 이거 하나 얘기를
단위란 말이야, 단위. 내가 단위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할게. 결론은 봐봐, 같은 값인데 얘네가 단위가 달라. 그런 게 뭐가 있어? 봐봐, 너네 쉽게 보는 거는 야 1kg이면 1000g이랑 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봐봐, 여기 쓰니까 별로 어색하지 않잖아. 얘는 그냥 1이야. 얘는 1000이란 말이야. 근데 같대. 같대. 킬로그램이라는 걸 붙여주고 그램이라는 걸 붙여주니까 같대. 봐봐, 도를 붙였고 아무것도 안 붙였는데 같대. 이런 의미인 거야. 봐봐, 얘는 1대 1000이라는 비율이 있겠지. 여기도 몇 대 몇이라는 비율이 있을 거야. 잘 들어봐. 내가 이걸로 한 번 더 생각해 줄게. 그러니까 분명히 쓴 숫자는 다른데 같다며. 단위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같은 의미로 봐봐,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봐봐, 너네가 원에서 얼마나 120도짜리 여기 반지름이 이제 2인데 120도짜리 부채꼴의 넓이가 궁금하대. 그럼 얘네는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원의 전체 넓이를 구해. 그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나?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1을 곱하잖아. 왜? 각도의 비율이 360도분의 120도를 차지하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맨날 원넓이를 구할 때 각도가 안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분의 얘를 하면서 여기서 얘가 나눠져요. 나눠지면서 이게 3분의 1만 딱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3분의 4파이네 라고 내가 대답을 하는 거거든. 잘 봐봐, 3분의 4파이네 라고 한단 말이야.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포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너네 내가 좀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 재밌는 거 잠깐 보고 이거 한번 보자. 사실 원은 좀 특별한 친구야. 원은 너네 사각형을 구할 때는,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넓이를 구하지. 원래 넓이라는 건 뭐 곱하기 뭐로 구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무언가 그 지표들을 갖다 곱해서 구하는 거야. 넓이는 원 넓이도 원래는 곱해서 구해야 돼. 그런데 봐봐, 원은 사각형이랑 다르게 각이라는 설정이 또 있단 말이야. 중심각이라는 설정이 있단 말이야. 너희는 그래서 원래 원을 구할 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한 다음에 원래 각도도 좀 곱해줘야 돼. 이래야 원 넓이가 나와. 원래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야 나오는 거야. 그런데 너네 그래 본 적이 없잖아. 너네는 그냥 무조건 파이 r 제곱을 하고 있잖아. 그치? 원 넓이를 구할 때 이때 이미 이 파이를 곱한 게 이게 원래 각이었던 거야. 각.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냥 각을 곱해놓고 있는 거야. 미리 곱해놓은 거야. 그냥 외운 거지. 외운 거야. 이제부터 얘 곱하기 얘를 해야 되는데 잘 들어봐. 너네 여기가 1m, 여기를 1m라 하고 여기를 0.5m니까 50cm라고 할게. 너네 그러면 얘 봐봐,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넓이 구할 때 1 곱하기 50해. 그래가지고 50이라고 써? 안 쓴단 말이야. 뭘 해줘? 단위를 맞춰주잖아. 넓이를 구할 때 단위를 맞춰주잖아. 얘를 0.5m라고 하든 아니면 얘를 100cm라고 하든 해가지고 단위를 맞추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5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자, 뭐 1m 곱하기 0.5m 해가지고 0.5의 제곱미터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100cm 곱하기 50cm 해가지고 5000cm 제곱이라고 한다든가 단위를 맞춰주잖아. 마찬가지야. 근데 봐봐, 반지름은 그냥 실수 2고 반지름 실수 2인데 각도에다가는 뭐라고 쓸래? 120도를 곱할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얘는 실수 단위가 아닌 거야. 알았어? 그리고 봐봐, 실수는 단위를 생략하는 기호가. 실수는 수많은 지표 중에서 단위를 생략하는 지표야. 좀 어렵지만 대충 외우게 될 건데 난 처음엔 제대로 알려줄게. 봐봐, 얘들아, 길이는 미터나 센티미터나 이런 걸 달지, 단위를. 그치? 뭐 무게는 킬로그램, 그램을 달아. 단위를 달지. 그치? 각도는 원래 돌아가는 단위를 달았어. 근데 우리가 쓰는 그냥 이런 실수 있지. 뭐 반지름이 2네요.
어느 순간부터 초등학교 때는 2cm라는 구조는 지금은 안 쓰고 있단 말이야. 그 중간 과정을 왜 그냥 말을 안 해주고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봐봐. 얘네는 그냥 실수 단위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봐봐. 수학에서 평소에 쓰는 게 쓰는 단위 이름이 너네 잘 몰랐으면 실수 단위야. 이해했어? 실수 단위는 유일하게 뒤에 이런 기호를 생략해. 기호가 없어. 알았어? 기호가 없는 것도 나름 특징이야. 알겠어? 키를 나타낼 때 센티미터를 쓴다 했잖아. 몸무게 나타낼 때 킬로그램을 쓰잖아. 그치? 근데 실수는 유일하게 단위를 안 써. 그럼 봐봐. 얘는 지금 2 곱하기 2 곱하기를 단위가 없는데 얘 단위가 있잖아. 그럼 봐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단위가 안 맞으니까. 미터랑 봐봐. 다시 한번 1미터랑 5cm랑 같이 안 곱한다고 여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단위를 맞춰준다고. 그럼 이제 내가 뭘 해야 돼? 각도도 실수로 맞춰줘야 돼. 각도도 실수 단위로 맞춰줘야 돼. 얘도 이 도가 없어져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걸 배우는 게 호도법이야. 각도를 그냥 실수 단위, 그러니까 각에 대한 실수 단위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그런 의미인 거야.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네는 봐봐. 30도랑 똑같은 실수 값이 얼마인지를 알게 될 거야. 이게 6분의 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알겠어? 180도랑 봐봐. 180도랑 똑같은 실수 단위가 누구냐면은 파이야. 아까 말했지.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1kg이랑 똑같은 게 1000g인 것처럼 1과 1000이 같다며. 이런 것처럼 180도랑 같은 건 파이라는 실수야.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야 지금부터. 이해했지? 이 내용들이 이해 안 가도 돼. 이해가 하나도 안 가도 돼. 그냥 이것만 외우면 끝나는 이것만 외우면 끝나기도 해.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뭔가 약간 흥미가 약간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전혀 재미없어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네. 근데 나는 이게 의무가 있으니까 알려줄 의무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준 거야. 알았지? 어쨌든 가만히 보면 단위가 중요해. 그래서 물리에서 특히 중요해. 물리에서 너네 속도를 쓸 때 3이라고 말하지 않고 꼭 3m/s 이런 거 쓰는 이유가 단위를 알아야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대학교 가면 더 중요하고 사회생활에 나오면 더 중요하지. 그럼 단위 안 지키면 이제 회사에 잘리는 일이 있어. 거짓말이 아니고. 왜냐면 그 단위 하나 잘못 정해가지고 이제 물량 뭐 100개만 주문해고 한 10,000개 주문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망하는 거지 뭐. 그치? 하여튼 이건 진짜 아주 사소한 얘기로 한 거고 단위는 원래 꼼꼼하게 생각해야 돼. 본인들이 과학자나 공학자가 되고 싶으면 단위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은 엄청 많이 있어야 돼. 초집중하고 있어야 돼. 참고로 어느 학교를 가던 1학년 때 일반 학학 시간에 무조건 단위 맞추는 것부터 배워. 졸라 재미없는데 해야 돼.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원래 원의 넓이를 곱할 때는 길이 곱하기 각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그거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각도를 원래 옛날에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놨어? 미리 곱해놨어. 각도를 미리 곱해놨어. 그래서 나중에 각을 곱하지 않아도 알제곱만 그냥 알아서 해가지고 파이만 붙여도 되는 줄 알았는데 곱해져 있던 거야. 알았지? 심지어 얘가 실수 단위의 각이야. 좀 약간 어려운 얘기. 그래서 이러니까 넘어가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배울 거야? 호도법이 어떤 비율인지 알아보자. 이제 진짜로 가는 거니까 알아볼게. 자꾸 막 표가 꼬이냐. 자, 호도법의 비율에 대해서 알아볼게. 그리고 여러분들 1도가 몇 실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하지 말고 180도가 실수로는 파이래. 이 얘기 무슨 얘기야? 각도는 무리수인 거야. 알았지? 각도는 실수 입장에서 무리수 단위인 거야. 그치? 180도를 지금부터 파이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봐봐. 야, 60도는 얼마겠어? 이거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겠지. 알겠어? 45도에 4 남은 거야. 4분의 파이야. 30도는 이거 6으로 나눈 거잖아. 6분의 파이야. 360도는 2파이야.
그치? 90도는 뭐 2분의 파이야? 이런 거 하는 걸 또 이제 연습할 거야 오늘. 알았지? 2분의 파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외울 거야? 자, 얘는 180대 파이라고 외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72도는 실수로 얼마일까? 라고 궁금하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돼. 180대 파이니까 72도는 몇 실수일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파이 곱하기 72도는 180도 곱하기 x지? 자, x는 180도를 나누면 되겠고 도 단위가 없어지면서 뭐 얼마분의 얼마 나오겠지? 얼마는 거? 5분의 2인가? 예, 5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아, 72도는 5분의 2파이였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맞는지 확인해 볼래? 얘들아, 원넓이 한번 구해볼게. 원넓이. 자, 반지름 이 자리의 원넓이 원래 4파이인 걸 알아. 그런데 저 공식으로 구할 건데 원넓이 공식은 원래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각도야. 원래 이게 원넓이 공식이야. 네, 너희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던 거고 이게 원넓이 공식이야. 네, 봐봐. 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은 2의 제곱 곱하기 자, 한 바퀴 다 돌 거니까 몇 파이? 2파이네. 182파이를 했잖아. 승민수는 2파이잖아. 계산해보니까 4파이가 나왔네. 그치? 원래 이렇게 구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니들이 초딩 때 배우는 건 약간 사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사기는 아니고 그렇게 알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초등학생들 안쳐놓고 오토법 가르치면 고2를 안쳐놓고 오토법 가르치는데 막 모르겠고 막 어렵고 재미없으니까 좋은데 초등학생들 뭐 어떻게 가르쳐 나가겠지. 엄마가 때리겠지. 큰일 나네. 요즘은 초등학교 유치원 교사들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호도법이 원래는 이제 그리고 사실 이 각도를 굳이 라디안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봐봐요. 원래 파이 라디안이라고 불려주긴 해요. 왜 이렇게 이거 라디안 단위긴 한데 이거 왜 이렇게 부르냐면은 그냥 얘는 각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굳이 봐봐. 반지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봐봐. 이런 애가 있어. 근데 잘 봐봐. 각도를 내가 지금 1이라고 쓸게. 1도가 아니야 그러면. 이 1이면 대충 몇 도냐면은 봐봐. 파이가 180도래매. 파이 얼마인데? 3.14잖아. 3.14라는 게 180도를 의미하는 각이야. 이해했어? 그럼 1은 파이의 한 3분의 1배 정도 되겠네? 거의 60도에 가까운 거야. 이게. 실수 1, 각도가 실수 1인 경우에는 거의 60도인 거야. 왜? 180도가 3.14거든 실수에서는. 이해했어? 그러니까 1은 거의 60도인 거야. 이런 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는 여기에 도가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를 초집중하고 있어야 되겠지. 문제를 풀 때. 대충 이해했어? 근데 봐봐. 여긴 1이고 여기는 2라고 이렇게 쓸 거잖아. 반지를 이 자리로 하면은. 왠지 그냥 1도 2도 다 실수 맞는데 얘는 그냥 각도를 나타내는 애야 라고 붙여주고 싶은지 이름을 라디안이라고 붙여. 그래서 그냥 1라디안 이렇게 부르기도 해. 라디안은 각에서만 쓰는 거니까 그냥 뭐 뒤에 라디안이 붙어있으면 얘는 각도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어떤 단위가 아니라 이름이라고 보면 돼. 이름. 알았지? 근데 1라디안을 또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서 볼게. 너네 원래 이 정의하는 방법으로 초등학교 때 파이를 처음 배우는 거야. 지금 하는 것들이 나중 가면은 별게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 맞는데 시작은 이렇게 해야 돼.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봐봐. 방금 내가 얘기했지. 1라디안이라는 숫자 1이긴 해. 그냥 1이야 1. 얘가 거의 60도에 가깝다고 했지만 사실 이 친구는 다른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 봐봐. 예를 들어 반지름이 여기가 R이야. 여기도 R이겠지? 부채꼴을 내가 그린 거지.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호의 길이를 내가 실을 가져와서 R만큼 잘랐어. 그래가지고 이 길이를 재가지고 이렇게 호를 만들었어. 이 길이가 호의 길이가 R이라 치자. 그랬을 때 생기는 이 가운데 각도가 1이야. 1라디안. 아시겠어요? 아시겠나요? 그렇게 정의된 거야, 정의. 근데 오늘 하다보다 된 거긴 해, 사실. 라디안이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실수 단위로 바꿔보다 보니까 나온 거긴 해. 원래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워. 라디안을 배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이런 의미로 원주율을 배워. 원주율을 배우는데 야 외우만 더 설명하지 않을게. 더 설명했다가는 잘 뽑아서 사람이 몇 명이다. 외워, 알았지? 지영이도 별로 좀 지루했었거든. 지영이가 안 나는 주제가 하나 있어. 자, 1라디안의 의미는 뭐야? 각도에서의 1의 의미는 뭐야? 반지름과 똑같은 길이의 홀을 가질 때의 각이야. 그치? 여기까지만 외우면 참 알았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얘들아. 더 깊게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보이니까 안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배우게 될 거야. 새로운 각도 체계를 배웠어. 정확히는 새로운 각도의 단위를 배웠어. 너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센티미터를 배우고 밀리미터를 배우고 이제 미터를 배운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먹으면 뭐 나노미터도 배우고 그다음에 뭐 피코미터도 배우고 이런 걸 배워가듯이 우리는 각도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를 배웠는데 도라는 단위를 배웠는데 오늘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실수 단위의 각도 배우게 된 거야. 그런 정도로 의미를 생각하자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 다 저걸로 표현이 될 거야. 알았지? 수1 때 고2 때는 각도랑 그 뭐냐 이제부터 각도의 실수 단위를 라디안이라고 부를게. 말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도랑 라디안을 수1 때는 섞어 쓰거든. 고3 때 되면은 다 라디안으로만 쓰게 될 거야, 거의.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 참고로 대학교 교과서가 싹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대학교 그 교재들 원서들이 다 되어 있고 전혀 어색하지 않아. 진짜로. 하다 보면 안 어색해져.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만약에 직각사각을 그렸는데 여기를 3분의 파이, 여기를 6분의 파이, 여기를 3분의 파이라고 표시한다 한들 이제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30도, 60도, 90도 짜리인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엄청 다들 지루해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거 그냥 바로 연습을 해야 되겠다. 연습하기 전에 제가 문제를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알았어? 자, 잠깐 볼게요. 이제 240페이지부터 예제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예제 2개만 풀고 그 다음에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아시겠죠? 자, 1번, 2번 풀고 잠깐 쉬죠. 그래프는 오늘 어글 서설이구나. 그래프는 못 들어가겠다. 이것만 해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자, 예제 1번 볼게요. 문장 같이 봅시다. 예제 줄게요. 세타가 1사분면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어떤 사분면이냐? 자, 되게 세타를 일반 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너는 세타가 1사분면 각이라고 하면은 90도 이내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뭐라 했어요? 각도를 얘기할 때 선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세타가 1사분면 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대충 점이 이쯤에 있고요. 이런 동경이 있는 거고요.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란 뜻이에요. 세타가. 이 선을 생각하셔야 돼요. 1사분면을 지나가는 선을 생각하셔야 돼요. 선. 제가 말했죠. 이 각도만 여기 알파라고 할게요. 이 각도만 동경을 나타내니까 1사분면 지나가는? 아니에요. 한 바퀴 돌고 오는 것도 나타내고요.
두 바퀴를 도는 것도 나타내고요. 거꾸로 두 바퀴 돌았다가 다시 오는 것도 나타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얘를 알파 더하기 360도 n이라고 쓰라고 했죠. 이러면은 1사분면 나타내는 각이 정확히는 근데 거의 뭐 선이에요. 선 그냥. 네. 자, 이제부터 1사분면에 나타내는 각이라는 건 1사분면의 안상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몇 바퀴를 돌던 간에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0부터 90도 사이네라는 게 먼저 떠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이 친구가 1사분면 지난다는 걸 표현하고 싶으면은 이 알파 있죠? 첫 번째 딱 가는 애 알파가 90도네 90도랑 0도 사이에 정도 써놓을게요. 써놓을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를 쓸게요. 문제는 뭐라 했냐면 야 그런데 그러면은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지나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2분의 세타를 써볼게요. 야 단순히 너네가 몇 바퀴 도는 걸 생각하지 않고 몇 바퀴 돌아서 어쨌든 여기 안착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 1사분면 사이에 있는 각만 생각하면은 이거의 절반은 어차피 1사분면이겠지.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세타가 1사분면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지나냐라고 물어봤는데 너네 입장에서는 뭐야? 당연히 1사분면인지라고 떠올랐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젠 아니라고. 그치? 각이라는 건 뭐라고? 몇 바퀴를 돌던 같은 동경에 안착하는 게 다 같은 각이야. 이해했어? 같은 동경에 안착을 하면 되는 거야. 봐봐. 써볼게. 얘는 2분의 알파 더하기 180도 곱하기 n이네. 자, 옆에다 잠깐 쓸게 있네. 아, 2분의 알파는 그러면은 0도부터 45도 사이겠네. 그치? 알파가 이거니까 2분의 알파는 요 사이일 거 아니야. 자, 이제부터 너는 뭐 해야 돼? 얘네다가 넣어봐야 돼, 숫자를. 자, 얘네 0도를 넣어보니까 요 사이에 각이 있겠다. n에 0이 들어가면은 얘 자체는 이거랑 똑같으니까 1사분면이겠네. 얘네 0을 집어넣으면 얘는 얘잖아. 이거는 이거네. 자, 얘네 1을 집어넣어보자. 얘네 1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세타는 이거랑 같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다 180 더하면 뭐부터 뭐야? 180부터 225도 사이겠네? 180부터 225도 사이는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네? 2분의 세타는 3사를 지날 수도 있겠네. 그럼 언제인 거야? 아, 한 바퀴 돌고 이만큼 온 각이었나 봐, 세타가. 그 이만큼의 각도를 절반 나누면 3, 4 지나고 있다는 뜻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이제 내가 n에다 2를 집어넣어볼게. n에 2를 집어넣으니까 360 더하기 2분의 알파인데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360은 사실 그냥 제자리 본 거잖아. 그럼 또 2분의 알파는 1사겠네. 아, 1, 4, 3, 4만 왔다 갔다 하고 있겠네. 정답 1, 4, 3, 4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 친구는 1, 4, 3, 4분면만 지나가게 되겠죠. 제가 지금 푼 방법 있죠? 봐봐요. 풀기 세팅 보세요. 얘를 작은 각, 제일 첫 번째 닿는 각 더하기 360n이라고 표현했죠. 이거는 패시브예요. 무조건 달아야 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잠깐 써놨어요. 얘 이거 왜 이렇게 써놨어요? 문제에서 얘가 1사분면 각이라니까 알파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풀 수 있습니다. 저거 다 따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 문제는 잠깐 할 건데 이거하고 쉴 거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좀 공식을 외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로 하지 마시고 그거 말고, 자, 지금부터 부채꼴이 있다고 치면요, 반지름이 있고 여기 중심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호의 길이는 r 세타예요. 반지름에다가 이렇게 세타 곱하면은 호의 길이가 바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넓이는요, 부채꼴의 넓이죠?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구할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제 2번 문제를 풀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더 편해지실 거예요.
부채꼴 넓이 호의 길이 구할 때 얘가 훨씬 편하다는 걸 알게 될 거고 편해질 때까지 연습해야죠.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네요. 파이가 180이니까 3분의 파이는 60도겠죠? 중심각이 3분의 파이이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이라고 했대요. 중심각이 3분의 파인데 호의 길이가 여기가 2파이래요.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은 r 곱하기 3분의 파이가 호의 길이였잖아요. r 세타. 이게 2파이가 나오더래요. 반지름의 길이는 6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반지름 6이죠. 자, 이 친구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또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네, 6파이라고 나와요. 자꾸 이런 걸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고 하는데 보세요. 3분의 파이는 60도와 같거든요. 원래대로면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36파이에서 360분의 60 이렇게 해가지고 6분의 1 곱하죠. 2파이 나와요. 똑같이. 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이제 이게 파이가 원래는 이 그 각도 곱해주는 거 있죠. 제가 아까 설명을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제 각도까지 3개를 곱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얘는 비율이거든요. 일정한 비율. 약속된 비율을 미리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원주율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책을 한번 다시 보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넘어갑시다.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별 얘기 안 할게요. 더 얘기를 하면 수렁에 빠질 것 같아요. 조금 안 할게요. 외우세요. 자, 2번입니다. 호의 길이가 2파이고 넓이가 4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 크기를 구하래요. 나중에 그린 다음에 왜 부채꼴 왠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중각이지 않을까? 자,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 2파이. 넓이는 얼마라고? 4파이. 자, 그럼 봐봐. 일단은 r 세타가 2파이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2분의 1의 r 제곱 세타가 4파이라는 거 아니야? r 세타가 2파이니까 여기 2분의 1의 r의 r 세타를 내가 2파이라고 좀 하자. 얘가 4파이니까 우리는 지금 뭘 구했어요? r을 구했네요. 파이가 없어지고 r이 4래요. 자, r이 4면은 세타는 2분의 파이네. 90도였네. 2분의 파이는 90도니까 2분의 파이네요. 뭐가 하네? 4파이네. 반지름과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15분 정도 연습 하나 할 건데 잠깐 앉아계세요. 아시겠죠? 제가 프린트 해줄 거예요. 네. 제가 프린트 뽑아올 동안만 쉬세요. 한 5분 걸릴 것 같으니까.